자, 도함수의 활용 다음 단원이에요. 138쪽에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프라임을 배웠어요. 도함수를.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거는 함수의 관점에서 배운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런데 얘는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활용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방정식에서 활용하는 패턴은 뭐냐면 방정식은 근 구하기잖아. 우리가 구한 3차를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방법. 방금 구한 3, 4차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고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할 때 활용하는 거.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에서의 근은 범위잖아. 범위라고 적을게. 범위 구할 때 활용하는 방법. 그 방안에 대해서 함수의 관점에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함수를 부등식으로, 혹은 방정식을 함수로, 부등식을 함수로 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챕터는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봐. 3차 방정식이야. 자, 여기에는 x축입니다. x축이야. 3차 방정식은 근을 최대 3개 갖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거는 실근이거든.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3차 방정식은 근을 3개를 가져요.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합니다. 실근 같은 경우는 함수의 관점에서는 그 x축과의 교점을 실근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근이 3개다는 x축이랑 3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고, 근이 2개다는 x축이랑 2점에서 만나. 근데 3차의 개형을 유지하면서 x축이랑 2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접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혹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극값이 존재해. 얘는 극값이 없는 애들이야. 극값이 없어도 근은 한 개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갖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근이 3개다. 만약에 근이 3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냐면, 자, 이걸 극대라 그러지. 극소라 그래. 근이 3개다 라는 말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게 근이 3개다의 조건이야.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 판단을 하는 거지. 자, 얘는 근이 2개죠. 근이 2개를 갖는 조건은 뭘까? 자, 여기가 지금 극대지. 극소야. 극대 곱하기 극소는? 아니, 0이지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인 거야. 아, 지금은 내가 개형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런 개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어차피 여기가 극대고 극소거든. 근이 2개가 되는 조건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야.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조건. 근이 1개야. 그런데 우리가 그 수학 1에서 거기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이 마 8이 돼. 그거를 만족하는 실근은 몇 개였지? 1개였지. 그럼 이거는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라고 써도 되지. 여기서 실근이 1개잖아. 그러니까 최소 실근은 무조건 1개를 갖는다고. 음수든 양수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이 친구는 근이 1개죠. 3차. 1개의 근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여기를 극대라고 하고 여기 극소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조건은 뭘까? 그치. 여기서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다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잖아. 요런 개형일 때도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니? 그렇지. 그래서 근이 3개가 갖는 조건은 저거야. 근이 2개 갖는 조건은 이거야. 근 1개 갖는 조건은 이거야. 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뭘 설명하냐면 극대 극소가 존재할 때야. 우리가 배운 3차 함수는 극대 극소가 몇 개 또는 몇 개라 그랬죠? 아닌데 3차는 극값이 몇 개라 그랬지? 3차의 극값은
아닌데 두 개 또는 연계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값을 갖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 값이 두 개다라는 거라고. 두 개 아니면 연계인 거야. 아니 그냥 유무야. 있으면 두 개, 없으면 연계. 그러면 여기는 그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조건인 거야. 근데 그 값이 없을 수도 있지. 그 값이 없을 때는 실근이 무조건 한 개입니다. 아까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했었거든. 자, 그 값이 없어. 그치. 그 값이 없으면 패턴은 흔히 보통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증가감수 중에 증가로만 할게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이 0인 지점이야. 여기는. 동시에 0 된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함수도 그 값은 그는 한 개야. 단위 그 값이 없잖아. 그냥 그 값은 그 극대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제일 큰 거고 극소는 주변에 제일 작은 거야. 얘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혹은 프라임이 0인 애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아싸리 증가함수. 이 친구도 무조건 실근은 한 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그 값이 존재하면 이 세 가지 경우. 그 값이 없으면 무조건 실근은 한 개. 그것까지 기억을 하면 실근의 개수를 굳이 방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나중에 되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기도 하거든. 근데 요거 외워서 푸는 건 책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나중에 되면 이걸로 안 풀기도 해요. 그거는 좀 이따 뒤에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다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을 결정하는 이 조건들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요.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거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포인트는 딱 한 개야. 만약 문제에서 fx는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말을 잘못했다. 모든 실수에 대해 이거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 fx가 누구보다 크니? 0보다 할까?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만약에 2차 부등식이면 문제 풀 수 있지.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 작다로 풀었잖아. 3차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안 풀어.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큼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 친구가 갖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최소값. 그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겠니?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야. 누가 누구보다 크니? 장례를 물어볼 때는 최대 혹은 최소를 이용해서 그거를 증명을 좀 해요. 자, 최대 최소의 후보는 누구랑 누구였죠? 그치? 끝값 아니면 극값이었죠. 얘네들 중에 우리는 성립하는 친구를 찾아서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면 돼. 생각보다 별게 없는 거지. 앞에 있는 거는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였고 여기는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다. 최대값이 누구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단원이라서 말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직접 그려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편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141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여기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까 내가 뭐 극대랑 극소를 곱한 게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외우면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라도 그림만 그리면 실근 구할 수 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F'X를 먼저 그리는 거 알지? 구하는 거 알지?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되니 이쪽에 그릴게. 대충 그리면 된다. 0과 2에서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림은 뭐 이런 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근데 어차피 3차 함수의 개형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대충 그리면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래도 된다. 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값이 존재하는지 없는지만 알면 돼. 그 값이 있을 땐 이 그림이야. 없을 때는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다. 그 값이 존재하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F형이 극대지. 극대는 여기 2지. FE가 극소지. 2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 이러네.
그러면 극대랑 극소가 여기 있으면 x축은 당연히 센터에 있겠지. 그래서 하나에 둘, 세 개의 근이 존재하구나. 근 세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아요.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x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대충만 판단을 좀 하면 그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근의 개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여기가 2랑 마이니까 당연히 0, 그러니까 여기는 x축은 2, 여기에 0일 때잖아. 그치, 0일 때니까 대충 그 위치가 어느쯤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긋는 거라고. 사실 그 개념은 극대랑 극소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x는 여기 있겠구나. x축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얘입니다, 얘. 이 친구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긴 할 건데 조금 다릅니다. 근데 새로운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설명하는 이 방법으로만 푼다. 다른 방법 안 쓸 거야. 다른 방법도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겠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거야. 이 방법이 쉬웠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자, 이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실근을 갖는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문제야.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물론 얘를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판단해도 돼. 단 근데 문제가 K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프를 예쁘게 좀 못 그려. 그래서 우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 12x는 K로 만들어 버릴게. 그럼 얘는 y는 2x 세제곱 마 3x 제곱 마 12x 라는 식과 y는 k라는 식으로 나눠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에서 실근은 이 함수의 관점에서 얘네들 연립하는 거의 교점인 거 알지? 얘네들의 교점의 조건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그래프 그리고 이 k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이 k 있지? 얘를 양수로 둬야 돼. 음수로 두면 조금 헷갈려서. 양수.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k로 두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2k일 수 있거든? 그런데 2로 나누는 게 사실 더 편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는 너무 계산이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건 없어. 그냥 양수로만 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뿔 k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만히 두고 나머지를 이항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문제 풀기가 좀 쉬워져요. 자, 그림 한번 그려서 판단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림 그릴게. 그럼 f'x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 10이야. 그럼 얘는 6으로 묶으면 x 뿔 1, x 마이거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여기가 마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대충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극대극소만 조금 판단을 잘하면 돼. 자, 마일일 때가 극대네요. 원래 함수에 마일 집어넣어. 마2, 마3, 뿔 10이지. 여기 7이네. 얘 7이야. 극소 2 집어넣은 거야. 2 집어넣으면 이게 4제곱 16이지. 2는 4, 마 18, 마 24야. 응? 이게 계산하면? 여기에 잘못되냐? 마 12. 여기 계산하면 마 20이지.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잖아. 여기서 K를 판단하는 거라고. K는 Y는 K라는 I는 이런 상수함수야. 그러면 봐봐. 그치. 일단 K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야? 지금 녹색이랑 비교해야 돼? 근이 1개지. 그러면 1개의 실근을 갖는 범위 안에 든 거지. 그리고 K가 7이 되는 순간은 2실근이지. 그러면 K가 7보다 클 때가 1실근이겠지. 그래서 1실근 앞에다가 K가 7보다 크다야 갖다 안 들어가. 2실근은 K가 7일 때지. 쭉 내려간다. 자, 여기 내려가면 여기는 몇 개 실근이죠? 3실근이죠. 3실근 언제까지 3실근이냐면 K가 마 20일 때까지야. 그러면 3실근 갖는 거는 K가 마 20보다 크고 7보다 작을 때지. 근데 K가 마 20이 되는 순간은
두실근이죠. 두실근은 x라고 적었냐? k가 마 20일 때 두실근이야. 그리고 k가 마 20보다 작으면 한실근이지. k가 마 20보다 작다.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극대 곱하기 극소 이런 것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k가 어디 있는지로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판단하는 거. 이게 실근의 개수 찾는 문제고, 나중에 되면 양근, 음근을 물어보게 돼요. 양근, 음근. 양근, 음근이 약간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얘는 그림을 그리면 대충 판단을 하면 x축은 여기쯤에 있다고 하자. y축은 얘가 0,0을 지나지. 한 여기쯤을 끌게. 여기 0으로 잡을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k가 0보다 크면 음수에서 두 개 만나고 양수에서 하나 만났지. 이게 두 음근, 한 양근의 개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k가 마 20과 0 사이에 있어. 그럼 음수에서 하나 만나고 양수에서 두 개 만났지. 한 음근, 두 양근의 개념이 된다고. 양근, 음근의 개념도 어느 위치에 있을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양근인지 음근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 좀 해두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조건은 아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이거보다 작다 그랬지. 그러면 그 값을 갖는 x값이 마이라고 2잖아. 여기다가 자 원래식이야. 여기다 마이를 집어넣어. 그러면 함수식이 나오겠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식이 나오겠지.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아요. 그걸로 k 구해도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응. 그래서 이 방법도 방법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보통 이런 방법으로 판단 많이 합니다. 다 이런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음근이었지. 그럼 그림 그린 다음에 판단만 하면 되겠지. 단 K를 이항할까? K 이외 나머지를 이항할까? 나머지를 이항하는 거야. K를 양수로 두고 이항해서 그림 그린 다음에 판단하면 돼. 아까랑 똑같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방부등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첫 번째 근이라는 건 교점이야. 교점을 방정식화해서 푸는 거.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를 방정식으로 푸는 건 우리가 많이 해서 쉬워. 방정식을 함수의 개형을 그려서 구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안 했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 함수는 방정식, 방정식은 함수. 그것만 좌우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함수에서 어려운 건 없어. 함수는 이게 다거든. 함수에서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야,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은 무슨 말일 것 같아?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 그러니까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은 무슨 뜻일 것 같아? 얘는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림 그려서 판단할게. 얘는 어떤 뜻일까? 무슨 뜻일 거 아니야?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 실근이 한 개지. 근데 한 개의 실근이 양근이지. 허근은 두 개지. 허근 두 개가 무슨 뜻이게? 그렇지. 안 만난다는 얘기야. 두 개는 안 만난다. 어차피 3차는 근이 세 개거든. 근데 우리가 함수의 관점에서는 만난다, 안 만난다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 관점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허근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실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되 양수에서 딱 한 번 만나 그 말이라고. 그거를 판단 한번 하기 위해서 극대극소를 표현할게. 극소가 마이너스 27분의 40이고 20분의 40, 27분의 40이고 극대가 8이야. 요거거든? 지금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얘네를 이항해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그래프가 나왔다. 이 친구가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을 만난 거야. 한 점에서 만나되 양수에서 만난대. 자, 여기는 지금 이 위쪽으로 볼게. 이건 어떤 조건일까? 여기쯤에 있으면 K가. 한 근이 만나는데 이게 양근이 음근이야. 음근이지. 이게 한 음근과 그러니까 하나의 음근과 허근 두 개의 개념이라고. 이 개념이. 이 개념은 뭐게? 딱 여기. 두 근인데 하나가 음수. 그러니까 양근과 음근의 구별법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을 말하는 건 x값인 거 알지? 이 상황은 x가 하나가 음수에서 만나고 하나가 양수에서 만났잖아. 음근 하나, 양근 하나의 개념이라고. 여기는? 음근 하나, 양근 두 개. 그치? 여기까지도 음근 하나, 양근 두 개지. 살짝 내려오면.
자, 여기는 원점 지난다. 원점 지나? 여기는. 음근 2개, 양근 1개지. 여기는. 음근 하나, 양근 하나지. 여기 오면 그냥 양근 하나라고.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K가 이수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림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그리는 건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 좀 잘 기억을 하고요. 여기 3차 방정식도 뭐 자세히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방금과 같이 그림 그리면 되지. 그림 그리면 되고, 나 그림 그리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기 싫은 친구들은 그 조건을 이용하면 돼. 서로 다른 세 실근 조건은 뭐였지 아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그치. 0보다 작다 쓰면 돼. 근데 니네가 이제 물어볼 거야. 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의 조건을 배우는지가 궁금할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난 시간 4차 함수의 극값은 몇 개라 그랬어? 그렇지. 3개 아니면 1개라 그랬지. 극값을 3개 갖는 조건은 뭐냐면 4차 함수가 4차 함수야.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조건이야. 뭐냐면 그 F'X가 4차 함수에 미분된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극값을 3개 가져. 그러면 여기서 왜 굳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강조하냐면 4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지. 그렇지, 그렇지. 그건 3차 함수였지? 4차 함수가 극값이 3개라는 건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조건인데 얘의 극대와 극소가 0보다 작아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2번 미분해서 푸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나중에 4차 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되거든. 야, 극값 1개 갖는 조건은 뭐라 그랬냐? 기억나니? 아니. 4차 함수에서 극값 1개 조건. 이거 반대라고. 이거가 3개, 이거의 반대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로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연습을 좀 하는 거고, 한 실근 두 허근이래. 이때의 조건은 그냥 우리가 얘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커요만 하면 틀리다.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기억 안 나니? 아까?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렇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무조건 실근은 1개야. 자, 극값이 없는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x축이고. 그럼 얘도 무조건 1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커요. 이 말은 극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얘기고 극값이 없을 때도 한 실근 두 허근이야.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좀 해둬요. 자,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그림 그리세요. 그래서 그 많은 조건을 외우기 어려운 친구들은 아까처럼 그림 그리세요. 훨씬 더 쉽겠지. 그림 그리는 거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방정식의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부등식의 상황을 좀 볼게요.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큰 조건. 아까 뭐라 그랬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그게 포인트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하면 된다. 그럼 최소 구하자. 최소 어떻게 구해? 끝값 아니면 극값이지. 근데 끝값이 없지. 무조건 극값이 최소값이야. 4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 약간 이런 개형일 거 아니야. 극소가 최소값이라고.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야지. F'X는 4X 세제곱 말 32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4X 세제곱 와 32. 되냐 이게? X 세제곱은 8이구나. 그럼 X는 그냥 2네. 야, 왜 그 값이 1개밖에 없지? 3차함수는 그 값이 1개 또는 3개라 그랬잖아. 얘는 그냥 1개인 거야. 그럼 이 1개의 그 값은 자, 문제 낼게. 최극대일까 극소일까? 4차함수가 그 값이 하나 나왔잖아. 얘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무조건 극소야. 4차함수는 무조건
순서가 소, 대, 소 순서로 갖는다고. 무조건이야. 근데 한 개만 갖는다는 거는 여기까지도 안 갔으니까 무조건 극소라고. 그러면 한 개가 갖는 거는 그림의 개형을 좀 보여주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접해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답 없이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래서 무조건 극소를 갖습니다. 얘는 극소값이라고. 그러면 내가 F2를 한번 구해볼게. F인 2 집어넣으면 되지. 16 마 64 뿔 A지? 이게 극소값이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보다 쉽지? 이게 왜 쉽게 풀리냐면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서 얘가 4차 함수였네? 그 값이 1개 또는 3개인데 1개구나. 요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야 돼. 3, 4차 함수는 이게 다야 진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만 알면 이쪽은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쟤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아니면 만난대. 위쪽에 거나 만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에 a를 더한 게 크거나 같대요. 얘보다. 그러면 다 이항하면 되지.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마 12 그거나 같대요. 이걸 구하면 된다고. 그럼 역시 패턴이 4차 함수지. 4차 함수면 주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거의 극소값이 최소값이야. 극소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로 풀면 된다고. 그럼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역시 미분하죠.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2x는 0.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애가 얘는 좀 많이 존재하겠네. 아, 완전 제곱식이지? 12x로 묶으면 그러면 x가 0일 때 x가 1일 때야. 두 개다. 야, 얘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헷갈릴 때는 도함수를 통해서 판단하면 돼요. 단 도함수에서 얘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은 접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만난 점은 0이고 두 번째 1이지. 자, 얘 프라이맥스 한번 그려볼게. 3차 함수의 기본 개형 알지? 요거. 그런데 여기서 접하고 나가. 얘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해되니? 여기서는 그냥 한 번 만나고 접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 감소 증가 증가지. 내려와. 땅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자, 땅에서 내려와. 그러다가 여기서 만났지. 순간적으로 기울기 0되고 다시 올라가는 개형이라고. 아까도 말했잖아. 두 값 중에 먼저 오는 값이 무조건 극소라고. 그래서 F0이 극소야. 여기다 0 집어넣어. 그러면 극소값이 A만 10이지. A만 10이 0보다 커나 같다. A는 1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알겠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만 그리는 연습을 좀 하면 돼요. 자, 방금 버전은 뭐냐? 주어진 범위가 없을 때였어. 다음 버전은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게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게 사실 왜 나오냐면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형이야. 얘가 무조건 최소인 게 자명해. 4차 함수는. 3차 함수는 이런 개형이야. 범위가 없으면 최대 최소는 무조건 뿔만데 무한대야. 무조건.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보통 4차 함수에서 많이 나와. 하지만 3차에서 나오려면 범위를 줘야 돼.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럼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똑같은 방법을 해석하면 되죠. 이 친구의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로 구하면 된다고. 그럼 최소 한번 구해보자. 근데 최소라는 말이 나와. 최대 최소의 후보는 끝값 아니면 극값이랬지. 끝은 F0이야. F0부터 한번 구해봐. F0은 A야. 자, 첫 번째 후보 나왔어 일단. 극값 구할게. 프라임X.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0 되는 점. x가 0, x가 2지. 우연찮게도 끝값이 0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의 개형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3차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지 않겠니?
이제는 도함수 안 보고 그릴 수 있어도 돼. 그려도 돼. 그러면 여기가 지금 x가 0일 때니까 a야. 0.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최소값은 당연히 자 봐봐. 여기서 시작했지 함수가. 여기까지만 본다니까 우리 함수를. 그럼 최소값은 어딜까? 그치? f2야. 그럼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도함수야.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최대가 0보다 크다 작다 그거로만 판단하면 이쪽은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해한 친구들은 앞에서부터 다 흐름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 흐름대로 문제를 푸는 거랑 3, 4차 함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2개 있어요.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얘랑 얘랑 크거나 같다로 문제 풀면 돼.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면 되겠다 오늘 하는 건. 자 그럼 fx가 얘야.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뿔 1마 a가 크거나 같다. 얘가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그 말을 다시 어떻게 해석하냐? 주어진 구간의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차피 주어진 구간이 있으니까 후보는 나왔지. 자, 끝값 F0, 1마인의 극값 F2야. 후보 두 개를 일단 적어놨어. 근데 극값도 있을 수 있죠? 도함수형 구해보자. 얘가 0 되는 지점은 x가 1일 때, x가 마일일 때야.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 이런 개형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마일이잖아. 여기가 1이야. 왜냐면 x가 작은 게 당연히 왼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0에서 2까지지. 한 0은 여기쯤 있지 않겠니? 0. 한 2는 여기쯤 있지 않겠니? 2. 그러면은 최소값은 당연히 F1이지.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면 된다고. 알겠지? 방부등식이라고 해서 별로 뭐 복잡하냐? 그렇지 않아요. 방정식의 포인트는 그래프 그려서 맞나는지 안 맞나는지 판단하는 거고, 부등식의 포인트는 최소값, 최대값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하나 더 나아가면 그 수원을 배운 친구들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수원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원에 막 지수함수에서 하나를 더 정리를 해주면 지수함수에서 막 이런 거 나와. x제곱 플러스 뭐 2의 kx 뭐 4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2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x인가? x 마이너스 4 곱하기 뭐 2의 x 뿔 4가 크거나 같다. 요런 문제 많이 나와. 그런데 우리가 사실 2차에서 부등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가 0보다 크다로 풀면 돼. 원래 그냥 그렇게 풀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배울 거야. 여기서는 그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처럼 풀면 되고, 여기서는 뭐 어쩌어쩌 하니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 그치? 조건이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사실은 포인트가 뭐냐면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가 되는 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큰 거야. 다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 풀 때의 포인트는 범위가 없어야 돼. 범위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주어진 범위가 없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수함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수함수는 범위가 있어. 그치? 얘는 항상 0보다 크다의 범위가 있잖아.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 범위가 없을 때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 풀어. 범위가 있을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 다시 범위를 줄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범위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는 거라고. 근데 범위가 없을 때는 극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면,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함수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좀 꼼꼼히 좀 공부를 해오세요. 알겠죠?